친일재산 조사위. 이게 엊그저께 광복절이었잖아요. 저희 김종훈, 애국청년 김종훈 기자가 저희 매봉쇼에 나왔었는데 올해 12월 3일부터 2차입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2차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돼요. 12월 3일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날, 2년 전 12월 3일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환수 예상액 최소 325억 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불투명하고요. 이건 불투명한데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미 팔아넘긴 제3자에게 팔아넘긴 매각 대금도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게끔 법안이 바뀌었다.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건데 1차 노무현 때는 이미 판 거는 못했어요. 그때는 주로 땅, 토지를 갖고 후손들이 갖고 있었을 때 그것만 환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옛날에 팔았어도 그때 100억에 팔았다면 그 1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해놨고 1차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 환수한 돈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에 활용을 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이번 환수법의 핵심은 이미 팔았어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 이거를 저는 좀 법을 중간에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압수를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검사들을 파견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에 준하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집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현금이나 금덩이 같은 거를 이미 이제 땅 같은 거 임야를 팔아서 돈 뭉치를 갖고 있어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1차 옛날에 할 때. 그래서 수사에 준하게 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일인데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추적은 곧 수사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재산 환수법의 핵심이 이미 팔아버렸으면 제3자한테 이미 팔아버렸으면 여태까지 환수가 안 됐는데 매각대금 옛날에 판 돈 그 돈이 계속해서 뭐 판 이후에 굴러갔을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이 이제 등기부등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 팔았는지. 근데 이제 만약에 20년 전에 10억 주고 팔았으면 지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한 50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그렇다고 해서 50억으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원 가면 지기 때문에 옛날에 10억에 했다고 하면 그냥 10억 그거라도 어딥니까 사실은 10억 정도를 추징을 하면 되겠죠. 그 자금 추적을 해가지고 자금 추적을 하려면 또 어디가 같이 해야 됩니까? 국세청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국세청이 그냥 이 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수사, 강제 수사, 압수수색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 추적 이것까지 준해서 권한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1차 때 우리가 앞서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냐면 친일파가 진짜 많은데 배우 하영의 뭐 조상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이 이제 안상홍가 그 의사 출신 그분은 친일파는 맞는데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국가 공인 친일파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파는 한 1,008명,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친일을 했지만 국가 공인은 되지 않았고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친일파가 있고 또 배우 하영의 그 증조부 같이 친일 행위를 했지만 친일 인명사전에도 또 누락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친일 조사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공인 친일파 1,000여 명인데 1차 조사 때 소리가 지금 작아졌다고 계속 나오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예. 마이크가 떨어졌다. 찌지직 소리가 난다. 지금은 찌지직 끄는가요? 좋아졌다. 뭐 오랜만에 또 방송 사고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매봉쇼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가 빠져요. 이런 사고 한번 나면 쭉쭉 빠지고
아까 보니까 야 오늘 40만 명 넘겠다 뭐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어제까지 40만 명 넘었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제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4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을 다시 좀 해주시면 다시 한번 40만 명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만 명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쭉 늘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시사 유튜브의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많은 분들이 정치시사 유튜브에 좀 염증을 느끼고 정치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네, 고무줄 구독자다. 맞습니다. 50만 가면 좋은데 50만은 언감생심이고요. 민주당이 개판 나서 그렇다. 뭐 별의별 이제 분석이 있는데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친일재산 환수 이거 진짜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김종훈 기자 얘기 나왔을 때 배우 하영과 그 후손들이 뭔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후손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수 전범선이라는 사람이 있고 배우 하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친일파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범선 씨의 그 조상은 이인직 혈의 누를 선 이인직 소설가이자 통역가였는데 이분은 이완용의 그 통역가로 활동을 했다고 하죠. 훨씬 더 대단한 친일파라고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는데 어찌됐든 이 후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차 조사위 때 한 걸 보니까 제3자 처분 재산한 케이스가 24명이 그때 있었대요. 예, 딱 확정까지 됐어. 근데 실제 환수가 안 됐어. 할 수가 없어요. 제3자. 그때는 땅을 그냥 압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난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땅이 아니고 땅으로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지금 광복된 지가 몇 년인데 광복된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땅으로 하면 안 되고 이번엔 돈으로 한다. 땅 플러스 돈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몰랐는데 오늘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1기 때 노무현 때 친일재산주사위 당시에 엄청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해승이라는 이제 좀 상급 친일파, 상중하로 나눈다면 친일행위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약간 상급 친일파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사위원회가 이해승의 후손 토지 192필지를 국가기속을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2007년에 300억대로 평가가 됐어요. 2007년에 300억이면 지금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지금 1000억 넘겠죠. 근데 이해승이라는 사람은 일제에서 후작이라는 직위를 받았습니다. 예, 직위를. 이걸 뭐라고 하죠? 후작이라는 하여튼 귀족이었어요. 일본 귀족. 예, 일본 귀족이었는데 하지만 후손이 야, 니네 할아버지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니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가 졌어요. 왜 졌냐? 이때 되게 웃긴 게 당시에 이 친일조사위원회 관련 법 있잖아요. 특별법. 거기에 법 한 줄이 잘못 써 있어가지고 법조문 한 줄 때문에 국가가 패소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자규를 받았는데 아까 그 후작이란 걸 받았잖아요. 후작을 받았는데 이해승이 후작을 받은 것은 한일합병과는 관계없이 부역을 해가지고 받은 건데 당시의 법조항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은 자.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한일합병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를 받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법원의 당시의 판단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해승의 유족에 손을 들어주고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가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2011년에 뒤늦게 한일합병의 공으로 라는 이 문구를 삭제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해승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이 개정법의 적용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글자입니까? 한일 합병의 5글자, 6, 7, 8. 이 8자 때문에 300억대 땅을
국가가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이미 일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높으신 분들 말고 당시에 조사관들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안을 12월 3일부터 제대로 시행하기 전에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환수소송을 했는데 138필지 아까 말한 그거 있죠. 법안을 개정한 다음에 했어요. 근데 당시에 법원이 인정한 거는 수로의 한 필지 4제곱미터였다. 4제곱미터가 뭡니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2미터. 이게 농지의 수로였대요. 수로. 요거만 법원이 환수를 해라라고 하고 나머지 다 패소를 했어요. 다 패소를 해서 대부분 다 후손들이 지켰다. 이 친일 재산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번 궁금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해승이 이 정도인데 이완용은 완전히 이게 다른 케이스잖아요. 이완용은 완전히 그냥 1등 부역자인데 이완용의 그 수많은 땅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이 갖고 있었던 땅이 필지로 1801필지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2233만 제곱미터. 우리가 뭐 축구장이나 여의도로 하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6배입니다. 이완용이 여의도 면적의 6배 땅을 일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갖고 있었다. 676만 평. 그리고 토지의 73%는 전북에 있고 27%는 서울 경기에 있었다. 야, 서울 경기에 27%가 있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경기까지 다 개발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완용은 광복이 되기 전에 98%를 처분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이완용이 현금왕이었대요. 현금왕이었는데 이완용은 알았던 거죠. 이게 광복이 되면 자기는 이 땅을 다 뺏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걸 알고 땅을 미리 다 판 겁니다. 네, 지금 딸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지금 아빠가 방송하는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방학일이고 내일 개학이더라고요. 요즘 방학을 되게 짧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 전화 오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현금왕으로 이완용이 불렸는데 그렇다면 광복 전에 팔았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완용에 대한 국가 환수는 0.05%. 이게 진짜 빡치는 일이죠. 0.05%에 그쳤다. 국가기속 이완용 토지는 1928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전체 보유가 2233만인데 0.05%밖에 안 되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환수 토지의 공시지가가 6,961만 원.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국가에 반납한 것은 땅은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 광복 전에 이미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해서 또 현금을 하게 되면 자금을 세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제3자 명의로 해서 뭐 차명 토지로 해가지고 또 산다거나 이걸 추적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만 쫓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문제는 지금 2차 친일 조사위를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이 안 된다면 이완용 꼴 난다는 겁니다. 네. 야, 딸이요. 문자가 오겠죠.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빡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친일조사위 사실은 뭐 엊그저께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다뤘는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다 알았습니다. 이해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고 이완용의 토지 환수율이 0.05%밖에 안 된다는 이 사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제 오늘 뭐 여태까지는 계속 뭐 선거판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묻혔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이번 활동은 제대로 해서 수천억을 국가로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